안녕하세요. 신문학의 세계 1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신문학의 세계라고 하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제 교재에 대한 그리고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문의가 온 게요. 이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이 교재, 우리 시문학의 세계 교재인 요 치유의 숲에 대한 책에 대한 문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어, 이 교재는 강의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텍스트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강의에 대한 어떤 부담이 사실은 교수들에게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이렇게 정해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안 또는 이제 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래야 교수가 이 강의를 통해서 텍스트를 가지고 일정한 틀을 유지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재는 필요하고 강의안도 필요한 것이고요. 자, 우리 수업은 일단 교재는 신문학의 세계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교재를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책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책을 쓴 그 내용들은 결국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책을 정해서 이제 가는 거고, 강의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교재 속에 있는 일정 부분들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가기 때문에 강의안이 수업에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강의안을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일부분이니까 아주 극히 일부분을 이제 강의 안에 제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항과 경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 노래되어진 읊어진 한 시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 책이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구입해라 이게 아니고 구입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요 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구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일단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문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저도 모르게 이 학교 서점에 가서 또 문의를 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학교 서점에 한 50여 권 정도를 좀 준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혹 저 학교에 오실 일이 있으면 학교 서점에서 구입을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도 됩니다. 그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수업은 강의안 매 수업 시간에 강의안으로 파워포인트로 해서 제공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수업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지 않아도 아무 관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수업을 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있었던 것처럼 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한글로 된 시하고는 다르게 한시는 어찌 보면 이제 그 한문학 그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녹아져 나오는 그 사상들을 이 시 속에 담게 됩니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출발선부터 이 시는 산문과는 달리 이 사람들의 심성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성에 유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비들은 그 시를 공부에 있어서 첫 출발점으로 잡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와 음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음악과 예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그 여섯 가지를 이야기할 때 활쏘기, 말타기, 글쓰기, 숫자를 익히기, 그 다음에 뭡니까? 예를 익히기, 그 다음에 음악을 배우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 서, 예, 그죠? 이제 이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와 그 다음에 사와 그러니까 이제 활속이죠. 말타기입니다. 옛날 선비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과목으로서 예와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 활쏘기와 말타기, 그 다음에 글을 쓰기, 그 다음에 숫자를 익히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예와 악이라고 하는 부분, 악이죠. 예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는 순서 예자입니다. 순서를 정하다 이겁니다. 예는 순서를 정하다라고 하는 순서 예자입니다. 요 단계별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는 예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이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일의 순서를 정하고요.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을 구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순서를 정하는 거죠. 순서를 정한다는 것의 어떤 그 중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깨어질 때, 우리들 삶의 어떤 틀거리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죠.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조들은 유학자들은 예를 굉장히 중시를 했죠. 예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에 전도되다 보면 결국 그 속에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심성에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예라고 하는 것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너무 강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왔어. 근데 뒤에 오는 사람이 뒤에 왔지만 너무나 이제 그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뒤에 와서 순서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예를 강조할 때는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은 다리가 아프고 몸이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순서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강조해야 될까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들 삶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결국 사람 살이에 대한 부분들을 상실하게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지만 그 예 속에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 이 다음에 사람 다음에 대한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경직되고, 그죠? 이 사회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얘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경우, 음악은 조화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조화. 이 중화론 이렇게 이야기해서 중화론이라고 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론이라고 해서 음악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게 여기 펜이 잘 안 쓰여지네요. 펜이 잘 안 쓰여지는데, 자,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중화. 음악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화에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와 화할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자와 이 화할 하자를 이야기할 때, 가운데 중자와 화할 하자를 이야기할 때 중화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중화론이라고 하는데, 음악의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탁 굵어졌을 때 화음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악을 중요시한 것은 조화로운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의 가치가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과의 어떤 조화로움,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음악을 가르치면서 우리들 마음 속에 심정 속에 담기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조화로움이고 상대와 내가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의미로서 음악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처럼 예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강조될 때는 그 속에 인간미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 예 속에 음악이 가지고 있는 조화로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보다 비록 나중에 왔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결국 음악과 예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한 어떤 부분은 결국 이제 시와 연관되어서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음악에 대한 수업이 아니라 이제 시에 대한 수업인데, 아까 이야기처럼 시는 음악과 함께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시와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읊조리다, 노래하다 라고 하는 말로 계속 이제 해온 것은 결국 이제 시와 음악과의 어떤 관련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 음악과 시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사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보다도 이제 시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이야기할 때 시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개별적인 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시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관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잠깐요. 이거구나. 자, 이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맞죠? 강의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어요. 태블릿 뭡니까, 드로잉 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마우스로 쓰니까 이게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요 펜을 이렇게 해서 드로잉 이 태블릿 PC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떨지, 자,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요걸 됐죠? 됐습니다. 지우개, 다시 펜. 자, 자, 시에 대해서 순임금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중국에 계셨던 우리 동이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순임금,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렇게 해서 가장 태평성대, 이 세상에서 가장 태평한 시절을 열어가셨던 이제 세 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제 순임금이죠. 요임금이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지 않고 순임금에게 이어줬고요. 순임금은 바로 물기를 바로잡았던 우임금에게 그 왕위를 물려줬죠. 이 우임금이 이제 중국의 그 황하와 이제 이 물기를 바로잡을 때 얼마나 이제 우임금이 노력을 했으면, 이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리에 털 있잖아요. 다리에 털이 전부 다 뭡니까? 없어져 가지고 다리가 맨들맨들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우임금이 이제 물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물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선수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우임금의 몸이 거의 살점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주 뼈밖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이 물기를 잡기 위해서 물 속에 들어가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임금이 바로 이제 우임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묵가 사상가들이 바로 이 우임금의 이 가치와 철학을 이어서 사상적으로 묵자가 사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바로 묵가 사상입니다. 이 묵가 사상가들은 겸해서를 주장하죠. 겸해 두루두루 사랑해라. 즉 요즘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묵가 사상가들의 겸해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웃집 아저씨를 아버지로 여기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바로 묵가들의 이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묵가 사상가들의 가장 그 표본, 사상의 표본은 누구냐면 바로 우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우임금의 어떤 모습이 바로 묵가 사상가들이 그 사상적인 토대로 삼은 인물이 바로 우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그러니까 묵가 사상가들, 묵가를 따르는 이제 묵자의 사상을 따르는 묵가들은 만약에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A라고 하는 나라가 5천 명의 군사가 있고,
B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10,000명의 군사가 있으면 이 A와 B를 했을 때 어느 나라가 이제 우세입니까? 그럼 10,000명이 있는 나라가 이제 우세겠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국가들은 누구 편을 드느냐면 바로 약자의 편을 듭니다. 약자의 편을 들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기술을 다 발현해가지고 이 약자를 위해서 도와줍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5천의 군사가 있는 나라가 이제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만의 군사가 있는 나라가 치게 되면 이 병사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또 이 10,000명의 군사가 있던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이제 치고 만약에 1,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자, 거꾸로 이쪽이 이 5,000명이었던 군사가 있던 나라가 이겨가지고 10,000명의 군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이 1,000명의 군사가 있는 나라와 10,000명의 군사가 있는 나라가 또 이제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뭡니까? 1,000명의 군사가 있는 나라 편을 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자들은 네 편, 내 편이었고 약한 사람, 약한 쪽, 자신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쪽, 그쪽을 도와주는 이 인물입니다. 그 도와줌에 있어서는 아무런 보상도 원하지 않고요. 자신의 목숨까지로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묵가들입니다. 묵가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묵자 사상가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진시황 때 오게 되면 이 묵가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국가를 움직여 나가게 되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묵자 사상가들이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신이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가라고 하는 이제 회의감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결국 찾기 위한 그 실마리가 이 묵가사상가들의 마지막 그 화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유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자기 묵가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겸엽설이 지니는 한계점, 한계점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한계겠죠. 나는 무언가라고 하는 나는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 한계점에 대한 그러니까 명분에 대한 부분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결국 이제 묵가 사상가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사상의 어떤 출발점은 아니기 때문에 순임금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자, 다시 순임금에게로 이제 다시 가게 되면 이 위대한 순임금이 신은 뜻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뜻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노래는 말을 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시언지 가영언입니다.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자, 뜻을 말하는 것이다. 뜻을 말하는 것이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한 것, 즉, 이 뜻을 어떻게 뭡니까? 뜻을 길게 운율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말하는 것이 이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운율에 맞추어서 이렇게 쭉 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뜻을 자신의 어떤 생각을 운율에 맞춰서 펼쳐내는 것. 이것이 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뜻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시에 있어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자신의 생각을 그냥 펼쳐내는 것이 이 시냐? 아니라는 거죠. 이 지라고 하는 이 속에 엄청난 부분들이 의미가 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에 의해서 시의 의미가 분명해졌다. 그죠? 뜻을 말하는 것이답니다. 뜻을 말하는 것이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것이 그게 뜻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유학자들이 이제 사상가들이 끊임없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 뜻을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요소로서 펼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욕망. 자, 여기 보면 자, 아직까지 이제 익숙치가 않았어요. 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욕망은 언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욕망이 사실은 욕망이 어떤 걸까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은 거. 이게 욕망이겠죠. 다리가 아프면 앉고 싶죠.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눕고 싶고요. 누워 있으니까 잠을 자고 싶어서 자게 되겠죠. 이게 욕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몸이 우리들 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욕입니다. 욕. 그렇다면 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이 학문의 이유가 바로 몸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공부의 출발점의 의미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맹자가 성선설을 이야기했고, 순자가 성악설을 이야기했는데, 성선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인간화의 과정 속에서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선을 다 펼쳐낼 것인가? 아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들 몸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앉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남들의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앉고 싶다고 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냥 앉아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놓고 본다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중화의 논리입니다. 화의 부분이거든요. 가장 그때에 맞는 조화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 바로 그거에 이제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관계를 잘 해나가는 방법 중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까? 결국은 욕입니다. 이 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학문의 출발점입니다. 이 욕을 제어하고, 그죠? 욕을 우리가 덮을 수 있는, 쫙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뜻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명분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 시는 결국은 가장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치들을 바로 시 속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시는 그냥 내가 느낀 대로 막 노래 펼쳐내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어떤 이 모든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가장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가치를
펼쳐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서 볼 때 마음속에 있을 때는 지가 되고, 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마음 속에 있을 때는 지가 되고, 이 발현이 되지 않을 때는 지가 되고, 말로 표현이 되었을 때, 밖으로 표출이 될 때, 문자로 표출이 되든가, 우리가 말로서 표출이 되는가, 이 표출이 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시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가 된다. 자, 여기 보면, 재심은 위지하고, 그죠? 재심. 마음속에 있을 때는 위지, 뜻이 되고, 자, 마음속에 있을 때는 뜻이 되고, 발언, 말로서 드러날 때는 시가 된다. 이겁니다. 위시가 된다. 말로서 드러날 때. 자, 그래서 자신의 뜻이, 이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뜻이 이 말로서 드러날 때 바로 이 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 되고, 이 수단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펴서 실제를 실게 된다는 구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 말로서 자신의 어떤 실제를 펼쳐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시가 된다, 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는 뭡니까? 바로 뜻을 펼치는 시언지. 시는 언지, 뜻을 말하는 것이다. 가영언,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뜻으로 노래되은 이 시를 운율에 맞게 쭉 펼쳐내는 것이다. 자, 이겁니다. 인간의 여기에 또 나오는 것. 자, 시는 지다. 이렇게 합니다. 이 지라는 것은 잡다. 이 손수가 있잖아요. 이 손수가 있습니다. 절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사자는 시의 뜻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절사자, 손수자, 손으로 잡는데 무엇을 잡느냐? 가장 보편 타당한 것을 잡는다는 거죠. 명분상 우리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을 손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다, 쥐다, 그 다음에 보전하다, 그죠? 보전하다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이 지자가. 근데 이 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뭐 보존하다, 그 다음에 균형을 유지하다, 잡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속에 더욱더 구체적인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다, 바로잡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잡다. 자, 시는 바로잡는 것이다. 자, 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바르게 하는 것, 바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시라는 거죠. 여기 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을 그냥 펼쳐내는 것이, 뭐 생각도 있잖아요. 자, 이 생각이 있는데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말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냥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 이거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가장 보편 타당한 어떤 요소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생각입니다. 생각은 그냥 자신의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라고 한 속에는 모든 요소들, 여러 요소들이 쭉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취해서 그 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잣대를 제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생각 속에는 바로 생각은 곧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정보화 이런 것을 통해서 개념화를 만들어서 그 개념화가 나의 어떤 기준과 적합한 상태에서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개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쌀 대가 있으면 여기에 쌀을 다 집어넣잖아요. 쫙 부어가지고 요 뭐 동그란 그걸로 해서 쫙 이렇게 쌀을 대잖아요. 한 대, 두 대 이렇게 될 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거 저기 요렇게 하는 거. 요게 개예요, 개. 요게 개.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돼 있으면 평평하게 만드는 도구요. 쫙, 쫙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도구. 이게 바로 개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쫙 만들어주는 거. 이거 평평하게 모든 것을 보편타당하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의 가치의 의미들을 딱 정립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개예요, 개. 그래서 이제 나무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념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은 보편타당한 것이죠. 이 보편타당한 것이 나의 기준과 딱 들어맞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을 이건 내 생각이야. 뭐 니하고는 관계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인데 이 내 생각이 나오기까지에는 바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개념과 부합되는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 아니라 아주 가치로운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모든 가치들을 주장하는 것. 보편타당한 가치를 주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 가치 이게 어우러질 때 이것을 다 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한다. 생각이라고 한다. 그 생각이 바로 요 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이 바로 요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펼쳐내는 거예요. 자, 요게 지입니다. 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자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인간의 성정을 간직하는 것이다. 자, 성정을 간직하는 것이다. 자, 이 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죠.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것을 칠정이라고 하는데, 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노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바로 나와 어떤 사건과 사물과 그죠? 이 물상들이 서로 응했을 때, 대면했을 때, 이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정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성정론 이야기한다면 바로 원래의 나의 본성과 어떤 일과 대면했을 때 드러나는 이 정, 감정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 자, 일치되도록 하는 것. 이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요소가 바로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아주 복잡하죠. 복잡한데 바로 이제 여기에 시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경의 300편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자, 시경이 이제 공자가 편찬을 했습니다. 공자께서 편찬을 했는데, 이 공자께서 편찬을 한 이 시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무사, 즉 생각에 사특감이 없다 이겁니다. 자, 사무사 생각에 사특감이 없다. 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발음입니다. 즉 부정입니다. 부정. 바르지 않다. 사는 삿될 사자잖아요. 삿될 사자인데 부정입니다. 부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사 이렇게 하면 사라고 하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부정됨이 없다는 거죠. 부정. 바르지 않는 것이 없는 것. 요게 사무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경의 300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경에 담긴 시 300편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사무사다. 즉 마음의 순수성으로 기결이 된다. 시의 지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되다. 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르치는. 자, 아까 생각이라고 했죠. 이 생각은 뭡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모두의 생각이죠. 모두의 가치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통섭하는, 총괄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여기에서 바로 학문이 필요한 겁니다. 학문,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정립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이 학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생각을 정립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의 생각을 정립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정립입니다.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학문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학문 중에서 바로 시가 가장 강조되었습니다. 시가 가장 강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 칠정을 간직하며 사물과의 자극으로 감흥이 되고 사물의 감흥이 되어서 질을 얻는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자는 지야. 자, 아까 지를 이야기했죠. 지가 뭐였습니까? 균형을 잡다. 내 생각을 바르게 하다. 바로 잡다. 그죠? 어떤 문제를 쥐다. 뭐 이런 겁니다. 그거였어요. 자, 시라고 하는 것은 지야. 바로 잡는 것이다. 자, 지인 성정입니다. 사람들의 성정을 바로 잡는 것. 그죠? 사람들의 성정을 바로 잡는 겁니다. 자, 이 성정. 자, 성거정. 정입니다. 이 본성 속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성이라고 한다면 이 성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과 정은 같은 것이죠. 왜?
내 안에 있을 때는 성이고 드러날 때는 정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내 안에 있는 이 성을 맹자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선한 것이 바로 성인데 인간 화해 과정 속에서 악이 자리한다 그랬거든요. 이 악이 자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공부가 필요하다.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악이 자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악의 자리를 쓸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학문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순자의 경우에는 성악설을 주장했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 덩어리다. 악하다. 어린 아이가 배가 고프면 막 울잖아요. 거기서부터 나를 충족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충족시켜 주면 기뻐서 웃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때를 쓰면은 주더라라고 하는 생각들이 담겨지죠. 자, 어찌됐든 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악을 유지하지 않고 선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선으로 바꿔야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건 뭐냐? 거스르는 것이다. 내 본성을 거슬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본성을 거슬러가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목이 마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목이 마른데, 이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 목이 딱 뚫리는데 이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물이 없을 때 내가 참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또 참아야 되죠. 만약 아이가 나보다 더 물을 마시고 싶다 하면 내가 양보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선의 요소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학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학문을 통해서 인간은 선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인간은 학문을 통해서 이 선이 계속적으로 발현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순자나 맹자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공부해라. 공부해야 한다.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쳐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300지패 300개의 시들을 한마디로 이제 말한다면 의로 귀결될 것이다. 의로 귀결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무사다. 인품 칠정인하야 인품 사람의 이 품이라고 하는 건 천성이죠. 천품 이렇게 하잖아요. 천품 인품 이렇게 하는데 천품 하늘이 부여한 것, 하늘이 준 겁니다. 품이라고 한 이 글자는요, 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받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늘이 주었고 누가 합니까? 내가 받은 거죠. 품 속에는 그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천품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늘이 주다이고 인품 이러면 사람이 받은 겁니다. 같은 말이죠. 천품은 하늘이 준 것이고 인품은 뭡니까? 사람이 받은 겁니다. 주다 받다 딱 똑같은 이 품자는 주다 받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 받은 거죠. 사람이 받은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칠정이 있는 거죠. 칠정. 7개의 정이 있다. 칠정이 있는데 응물 시감. 자, 물에 응해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물에 감동하게 될 때 우리는 뜻을 노래하게 된다. 그러니 막비자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하나 가지고 지금 지금 1시간을 이제 다 했는데 이해는 됐나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아무튼 둘째 시간을 그러면 잠깐 마치고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